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그 날조된 김일성 실화의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이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한 주인공이었고 백두혈통의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김일성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기만 날조의 극치입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일제하에서 활동했던 11명의 그 김일성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지도자가 된 김일성과 활동연대가 겹치는 사람이 3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김일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3명의 김일성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면 제각각 다른 인물이냐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은 이 3명의 김일성들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수령이 한 것으로 이렇게 날조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김성주의 전기나 역사물은 해방 후부터 1968년에 이르기까지 7가지 출판물이 시기마다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북한은 새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전의 기록물들을 다 전량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성주의 만주에서의 학력이라든지 만주에서 행했다는 빨치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력과 활동이 부풀려지고 창작되고 남의 이력을 가로채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치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김성주의 항일투쟁 행적을 기록할 때 몇 가지 기술상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김성주가 어떤 집단에 가입했을 경우 그 집단을 김성주가 창시했다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따라다녔을 경우에 그 집단을 김성주가 지도했다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존재했던 것처럼 날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열리지도 않았던 회의를 연 것처럼 회의 기록을 날조하고 하지도 않은 연설을 김성주가 한 것처럼 꾸며댑니다. 네 번째는 1940년 겨울에 소련으로 도주해서 소련군 산하의 88 특별정찰여단 대원으로 소련군의 훈련을 받은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성주의 항일투쟁 내용을 모택동의 항일투쟁 내용과 완전 판박이처럼 꾸며놨습니다. 모택동이 소집했던 각종 회의라든지 전략전술과 관련된 연설, 논문을 그대로 들여다가 김성주가 그런 회의를 주재했거나 전략전술과 관련된 연설을 했거나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날조 조작을 해놓았습니다. 김성주는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현재 만경대에서 김영직과 강반석 사이에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 등에 업혀서 만주로 이주를 한 김성주는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영직은 무송에서 가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졸업증을 구해가지고 한의원을 열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김영직이란 사람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헌금도 하고 약도 지어주고 또 치료도 해주었는데 공산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돈도 안 주고 아주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만을 품은 이 적색 청년단 패거리들이 1926년 6월 초에 김영직을 납치해서 집단 폭행을 하고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아버지 김영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면서 아주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아들 셋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을 하니까 김성주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 세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 공안대장에게 재가를 갔습니다.
김성준은 중국인 양아버지에게 학비를 지원받아서 길림에 있는 중국인 학교인 육문중학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시기는 아주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사의 불행이 이 청년을 아주 점점 비뚤어지게 해가지고 불량소년이 됐고 또 공산주의 서클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이 서클이 발각되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김성주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로 공식 학력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김성주는 공산주의 계열의 폭력 집단에 소속이 돼서 무송 일대 그리고 장충 근방에 있는 이통현 일대 이런 데서 거의 깡패 마적질로 연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조선족 주민들을 보호해준다는 이런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무장강도를 하지를 않나 동네 조폭이라든지 깡패질로 연명을 한 것이죠. 나중에 발표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이 어둡고 참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927년 가을에 반동 군벌에게 체포되어서 길림 감옥에 투옥되어 1930년 6월에 출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투쟁할 때 자기는 강도질, 마적질한 것을 그대로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투옥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김성주가 동령현성이라는 곳에서 반만 항일 부대의 일원으로 항일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주장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기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빨치산 조직의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5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김일성이 나중에 북한 지도자가 된 김일성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문제의 이 김일성이 1937년 6월 4일 밤에 보천보를 습격을 한 것을 지휘했기 때문이죠. 북한이 아주 대대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보천보 전투라는 것은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출소 주재원이 5명밖에 없는 산골 마을을 습격을 해서 일본인 순사의 2살짜리 젖먹이 어린아이가 유탄에 맞아서 죽고 일본인 식당 주인이 유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 전과의 전부입니다. 빨치산들은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고 식량과 옷감, 생필품 이런 것들을 약탈한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아주 초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산골 마을 강탈 사건을 아주 위대한 항일 무장 투쟁에 아주 꽂힌 양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보천보 사건이 일어나자 호해를 발간을 해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아주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일을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 보천보 사건 호해의 그 동판을 금으로 제작을 해서 김정일에게 선물했다라는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의 수사기록하고 재판기록을 보면 보천보 습격을 지휘한 이 지휘자가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아닌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총독부의 수사기록하고 재판기록을 보면 보천보 습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그 김일성의 신원은 한경남도 출생이고 1901년생이고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 수령에 된 김성주는 1912년생이고 평양 만경대 출생이고 길림 육문주학 중퇴생입니다. 이력이 많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 보천보 습격 강탈 사건을 마치 무슨 인류 최고의 항일 무장 투쟁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해서 선전하는 것일까요?
당시 정황을 아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무렵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구분하면 네 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가 결성을 한 광복군 계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최창익이라든지 김두봉이라든지 무정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했던 조선의용군 계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세봉 장군, 지청천 장군 등 아주 유명한 이 민족주의자들이 운영을 한 이런 무장 투쟁 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이 김일성이가 소속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동북항일연군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열은 자기들의 독립운동의 활동 목표와 이 행동 강령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조선의 독립 그리고 조선민족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문화해 놨습니다. 광복군의 활동 목적을 보면 중화민국과 합작해서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저 공동애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조선 의용군 계열이라든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도 아주 확실하게 조선의 독립과 조선민족의 해방을 명문화해 놨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 그리고 행동 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만항일 그리고 동북실지의 회복 그리고 중화조국의 옹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은 이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을 뿐 조선의 독립과 해방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의 만주 일대에서의 항일투쟁은 그 핵심 본질이 중국 공산당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만주 지역을 회복하고 또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래가지고서야 자기가 조선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항일투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겨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김성주는 자기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투쟁한 존재였다 라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소도구가 김일성 장군이 국경을 넘어서 국내로 진공을 해서 일본군을 섬멸했다고 떠벌리는 바로 이 오천보 습격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과라고 말하기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보천보 습격 사건을 미화하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찬양하는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왕 거짓말을 할 바에야 좀 더 대담하게 큰 거짓말을 해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선전선동 이론의 핵심입니다. 김성주는 보천보를 뻥튀기 한 데 이어서 아예 자기가 빨치산화 활동을 했던 근거지가 만주 지역 무슨 간도 지역이 아니라 백두산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겨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징 조작을 위해서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지휘한 김일성의 미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령의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김성주가 소련군 소속의 88 특별정찰여단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에 하바롭스크 근처에 비아츠크라는 데서 태어난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 미령에서 김정일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또 날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김일성이가 야 김정일이가 탄생한 백두산 미령 자리를 찾아내라 이렇게 과부를 줬다고 합니다. 이거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백두산을 몇 개월간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점 찍어서 여기가 바로 미령지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뒷산에 정일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중앙당 역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거대한 화강석 바위를 구해다가 엄청나게 큰 글자로 정일봉 이렇게 새기고 그것을
산봉우리에 올려붙이는 아주 큰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다가 백두산 미령집을 건설해 놓고 이 집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이가 빨산 투쟁을 지도했고 여기서 김정일도 나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천보 습격을 지휘한 김일성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37년 11월 13일 날 무송과 안도의 중간 지점 산중에서 토벌대에게 사살됐습니다. 지휘관이 죽어서 한동안 활동을 멈췄던 김일성 부대가 4개월 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와중에 또 죽었다던 김일성이 다시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소련은 일본이 시베리아로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만주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을 동원해서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일본군을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상황을 잘 아는 한국계 소련군 게릴라 지휘관들을 만주로 파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던 그 김일성도 사실은 소련이 파견한 것이고 두 번째 내보낸 바로 이 친구도 한국계 소련군 장교로서 그 간도의 용정 출신이었던 이 사람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인물도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을 승계해서 김일성이다라고 칭했고 바로 이 사람이 지휘하던 부대가 1938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이죠. 결국 두 번째 나타난 김일성이 그 토벌대에게 쫓겨가지고 만주에서 그 소련령으로 그 도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944년까지 있다가 그리고 그 후에 오케안스카야라는 곳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죽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그 김성주라는 이 친구를 소련이 그 지도자로 낙점을 해서 김일성이라고 바꿔치기를 해서 항일 유격대의 명장이자 민족의 영웅 이런 그 김일성 장군으로 날조해서 데뷔시킨 것은 바로 소련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정말 날조된 그 김일성의 신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무슨 뭐 백두혈통이니 뭐 무슨 혈통이니 하면서 위임맞이 뭐 환영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그 내용을 시청을 하시고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절실히 깨달으시고 더 이상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무슨 뭐 항일 투쟁이라든지 무슨 뭐 반일이라든지 이런 코드로 남한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날조된 가짜 사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회 이룰